자, 지금 시간이 2022년 7월 31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매주 9시가 되면, 일요일 9시가 되면 방송을 하죠. 월봉은 양봉으로 잘 끝났습니다. 이상기님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물이랑, 그 다음에 이거 요구르트인가? 항상 이렇게 딱 옆에 두고 합니다. 목이 막힐 수도 있어서. 자, 띵글에서 기본적으로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은 어떻게 한다? 볼펜 5를 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볼린저 밴드를 20 기준으로 쓰잖아요. 여기서 볼펜 5라는 거는 피리어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5로 쓴다는 거죠. 저는 20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5만 선호해요. 5만. 5만 선호하고 20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를 사용했을 때 상단선, 하단선 이거 형태 있잖아요. 하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래를 보면 매도, 위를 보면 매도 아님, 하단선이 위를 보면 매수, 아래를 보면 매수 아님입니다. 자, 매도가 아니라는 건 매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매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매수가 아니라는 건 매도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리스크가 크다고. 얘가 리스크가 작은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 또는 사용자에게 리스크가 작은 방법만 권유를 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큰 방법은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이걸 제가 인위적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 돈을 벌 때는 잘 버시지만 깨질 때는 완전히 박살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분석하는 대부분의 방식은 공격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뛰어난 분들은 공격적인 방법을 쓰셔도 돼요. 근데 본인이 안 뛰어나. 평범한 사람이야. 그러면 공격적인 방법보다는 보수적인 방법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으세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으셔야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볼 게 뭐냐? 환율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좀 있으면 보일 거예요. 저랑 약간 갭이 있습니다. 시간 갭이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영웅문이에요. 영웅문 0742라는 화면 번호를 가진 화면이에요. 이 화면에 환율 차트가 있습니다. 그 환율 차트에 띵글을 적용한 거예요. 띵글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보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 다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해가지고 적용하신 다음에 저처럼 세팅하시면 돼요. 뭐 이거 이렇게 하는데 돈 들거나 그런 거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세팅해서 보세요. 자, 환율
얼마에 끝났나요? 1303원? 환율 얼마에 끝났는지 봐야죠. 자,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 인베스팅. 예, 가서 $1 얼마에 끝났는지 확인할게요. 1303원. 그죠? 1303.28.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아래에서 두 번째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 추가. 얼마? 1303.28. 예. 여기에요. 여기에. 갭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됩니다. 보이세요? 이거 해보시면 돼요. 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가 잘 눈에 안 들어오신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뭐가 보이세요? 자, 요렇게 생겼죠. 그러면 뭘 배웠어요? 뭘? 상단선, 하단선, 하단선, 하단선 이렇게 배웠죠? 배우셨잖아요? 네, 좀 전에 설명드렸죠. 상단선이 아래를 보면 매도다. 하단선이 위를 보면 매수다. 네, 그럼 여기는 매도선이 하나, 매수선이 1, 2, 3 밑에 더 있어요. 4.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시가 아래 하단선이 있죠. 시가 아래 하단선 있잖아요. 눈에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건 상승 추세를 타는 거예요. 지금의 환율 차트는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지난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왜 윗꼬리가 생겼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넘어갔잖아요. 이해되세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어가면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토한 거야. 토했지만 뭘 했다? 하단선은 안 죽였죠. 그러니까 8월달이 되면 내려간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우와, 좋은 거예요. 요 하단선은 짱짱한 하단선입니다. 이거 각도도 좋고 위치도 좋고 쓰지도 않았어요. 자, 상단선 하단선을 따질 때 세 가지를 따지도록 돼 있죠. 첫 번째, 각도. 그죠? 각도.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사용 유무. 자, 각도 좋아요. 위치도 저가 위에 있어요. 사용 안 했죠. 그럼 이건 엄청나게 좋은 하단선이에요. 근데 이게 시가 바로 밑에 있어요. 자, 환율 떨어질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네. 환율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적어도 환율이 떨어지려면 1317원은 갔다가 떨어질지 말지 결정할 것 같아요. 월요일날 시작하면 밑으로 쭈르륵 내릴 거예요. 밑으로 쭈르륵 내리는데 이번 달 저가 못 깨면 1317원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1317원 갔는데 이번 달 고가 못 넘으면 그때는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근데 1317원 갔다가 이번 달 고가 넘으면 치솟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치솟는다. 자, 저희 채팅방이 있는데 채팅방에 어떤 분이 국내에서 거의 최고 전문가분이 환율이 1260원을 간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열어본 거예요. 1260원을 갈 수가 있나? 열어봤는데 없어요. 이 차트의 구조는 1260원을 가려고 그린 차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1260원을 가는 것보다 1317원을 가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환율을 봤을 때는 환율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급작스럽게 뭐가 악재가 뜨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이 차트는 내리려고 그린 차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환율 차트로 봤을 때. 그래서 어쩌면 이번 달에 고가를 넘고 135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미국 증시 빼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도 빼고 환율만 봤을 땐 이 환율은 떨어지려고 만든 차트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제가 띵글을 봤을 때의 제 입장이에요. 자, 환율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분석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차트는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그려놓은 차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종가가 상승했어. 그죠? 6월 달의 종가는 1298.40인데 7월 달의 종가는 1299.10이에요. 즉, 종가는 하락시킬 의도가 없었어요. 의도적인 거죠. 하락시킬 거면 종가도 하락시키지. 윗꼬리만 달고 종가는 상승시켜요? 그 얘기는 안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하단선의 구조와 7월 달에 종가 상승으로 미뤄볼 때 이건 윗꼬리를 달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하락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8월 달에도 저는 상승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밀리면 1280원까지는 보여요. 근데 1260원, 1250원은 아직은 안 보입니다. 제 수준에서는 안 보여요. 어떤 전문가 눈에는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보여요. 제 수준에는 그 정도 레벨의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자, 똑같은 결과예요. 2022년 3월 달의 월봉은 이번 달과 같습니다. 윗골이 길어요. 전달보다 종가 상승했죠. 윗골이 길고 종가는 상승했어요. 그럼 이 윗골이가 긴 양봉을 보고 야, 이거는 무조건 1180원까지 빠질 거야 라고 떠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인지. 지금 그 느낌이랑 딱 똑같죠? 그 느낌이랑 똑같잖아요. 통일렀잖아요. 반대로. 윗골이 달고 종가 상승했는데 윗골이 달고 종가 상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더 올랐다니까요. 저가가 깨지지 않는 한 이건 고가를 넘을 차트예요. 그래서 환율은 오를 거다. 제 기준에서, 제가 분석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환율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환율은 8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를 확률이 높다예요. 무슨 뜻이냐? 악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환율이 오른다라는 거는 악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악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로 잘못 분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지수는 다르거든요. 오케이? 제가 봤을 때 지수는 차트가 전혀 달라요. 근데 환율을 보면 환율은 또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틀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말할 때는 환율은 오를 거라고 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첫 번째 환율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아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는 걸 다 보여드릴 테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그러면 돼.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중구난방이라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옳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단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잘 결정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게 제일 현명하다고 봐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트는 코스피 200 차트예요. 자, 코스피 200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잘 보세요. 우선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했던 차트가 있죠. 2022년 1월 차트입니다. 2022년 1월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항상 과거로 돌아가 보면 돼요. 과거의 기록이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뭐 이거 거짓말 할 게 없어요. 그대로 보여드리면 돼요. 자, 이건 2022년 1월 달의 차트입니다. 자, 똑같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차트는 어디에 있냐? 2018년 10월 달에 있어요. 일단 두 차트를 비교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보시는 화면에서 요봉은 2018년 8월달 봉이고 이 봉은 2018년 9월 월봉입니다. 제가 9월달에 무슨 생각을 했냐? 어라? 8월달에 양봉 떴네? 그죠? 8월달에 양봉 떴잖아요. 그래서 9월달에 매수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8월달에 양봉 떴네? 9월달에 매수해야지. 그리고 9월달에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9월달에 삼성전자를 샀어요. 자, 다시 제가 그러면 삼성전자의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자, 2018년 9월 달에 나는 삼성전자를 사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왜? 양봉이 떴으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양봉이 떠서 나는 삼성전자를 사야겠다 하고 삼성전자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삼성전자의 2018년 9월 달의 월봉이에요. 자, 제가 얼마에 샀느냐? 44,200원에 샀습니다. 44,200원. 자, 44,200원에 사고 나서 44,050원에 조금 더 샀어요. 이렇게 샀습니다. 잘 보세요. 보이시죠? 어디서 산 건지. 왜? 코스피 200 지수가 양봉을 냈으니까
이거는 저가가 안 깨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이 봉의 저가를 안 깰 거야 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의 9월 월봉의 저가는 코스피 200 지수의 8월 저가를 붕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저가를 붕괴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 거예요. 샀어요. 보이시죠? 네? 이거 잘 보세요. 자, 이제 10월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0월입니다. 어라? 작살났죠? 응? 작살났잖아요. 이거 왜 내리지? 자, 시가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위가 막혔네? 그죠? 위가 막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단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위가 이렇게 막혔어요. 위가. 에이, 위로 못 가겠네. 그죠? 이걸 딱 보고 들어온 순간은 위를 막았다. 위를 막았어. 위를. 에이, 이건 못 간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6,350원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팔았어요. 저는 여기서 팔았습니다. 위가 막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끝난 거야. 팔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하단선이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팔았느냐? 여기에 하단선을 보세요. 여기 있죠? 보이세요? 코스피 200 지수의 2018년 10월 달의 하단선은 290일 라인에 있습니다. 저걸 보고 든 생각이 뭐다? 10월 달은 9월 달 저가 못 지킨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2018년 10월 달의 하단선으로는 2018년 9월 달의 저가를 지킬 수가 없을 거다.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했다고요?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 이거 매수 들고 있으면 안 되겠어. 이건 위로 올라가면 여기도 갈 수 있고, 그죠? 여기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3도 가고 308도 갈 수 있는데 이게 밑줄 방향을 잡으면 작살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2018년 10월 달에 월봉을 보면 위로 올라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막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래도 막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위만 연 게 아니라 아래도 같이 열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래로 방향을 잡았을 때 저가가 방어가 안 돼요. 저가 방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죠. 보이세요? 저가 방어가 안 돼서 작살났다고요. 작살났습니다. 이게 2018년 10월 달의 월봉이에요.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저는 이걸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의 흐름을 다 기억해요. 그때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게 기억납니다. 자,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2022년 1월 달에 월봉을 딱 봤는데 하단선이 똑같이 생겼어요. 어라? 여기 있네? 그죠?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이거 위로 갈 수 있어. 네, 이거 위로 갈 수 있어. 근데 아래로 가면 방어가 안 되네? 이거 2018년 10월달에 이랬는데?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기억을 하십니다.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틀렸건 맞았건 제가 한 얘기가 기록으로 다 남겨져 있어요. 네, 유튜브에 동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과거의 동영상을 보면 그대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맞았다 틀렸다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네. 2022년 1월 달에 제 생각은 뭐였냐? 이거 2018년 10월 달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위로 가면 갈 수 있는데 아래로 가면 방어가 안 돼요. 자, 에벤에셀님, 하단선이 올라가면 매수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매수가가 376에 있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단선이 전봉 저가를 방어해야 돼요. 저가가 깨지면 안 돼. 봉은 기본적으로 저가를 깨면 상승봉이 아니에요. 오케이? 봉에서 볼벤 빼고 투심 빼고 봉만 봤을 때 봉이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면 상승봉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단선이 376에 있으니까 376까지만 딱 찍고 올라가면 상방이란 얘기예요. 근데 376에 왔을 때 376만 찍고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져가지고 지난달 저가를 깨는 순간 상방이 아니라 하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단선까지 간 뒤에 전봉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올 확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구조는. 그래서 이 구조를 보고 제가 뭐라고 했느냐? 잘하면 쏟아질 거다. 내가 2018년 10월 달에 봉을 다 지켜봤는데 그때 봉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잘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곧버스 들고 가자. 우리 여기서 곧버스 팔지 말고 그냥 더 들고 가봅시다. 그래서 2021년 12월 달에 월봉이 저렇게 올랐는데도 2022년 1월 달에도 그냥 곧버스를 들고 버티신 분들이 있어요. 자, 저때 곧버스 가격이 얼마였냐? 2,100원입니다. 2,100원. 예. 2021년 12월 달에 제 기억이 맞다면 곧버스 가격이 2,100원이에요. 자, 그때 안 파신 분들은 3,400원까지 구경한 거예요. 그죠? 2,100원대에 손절 안 하고 들고 가신 분들은 3,400원을 받다고요. 그런데 이 봉을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나스닥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뭐예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광광주님. 코스피 200 아니에요. 예, 지금 비교할 거는 7월 달에 코스피 200 지수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오케이? 자. 자, 비교를 해봅시다. 잘 보세요. 예. 여기 상단선 있고, 여기 상단선 있고, 여기 하단선이 있죠. 자, 보세요. 눈이 있으면 비교가 되실 겁니다.
비교되세요? 네. 비교되시나요? 화면 보이시죠? 느낌이 오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셨죠? 제가 2022년 1월 달에 2018년 10월 달 차트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이거 너무 똑같다고. 그래서 이거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달에 나스닥 지수 끝나는 걸 봤는데 2022년 1월 달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똑같은데? 그죠? 이렇게 그리면 나스닥 차트는 코스피 200 지수의 1월 달과 2022년 8월 달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국장은 달라요. 국장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의 2022년 8월 달의 월봉 차트는 나스닥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지금의 나스닥 차트는 2022년 1월 달의 코스피 200 차트랑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100%. 그쵸? 저 하단선의 위치를 보세요. 똑같이. 예? P4, P5 구조가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저걸 보고 느낀 건, 야, 이거 뭐냐? 왜 똑같지? 감이 오시나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차트는 2022년 8월 달에 월봉 차트는 기본적으로 상승하려고 그린 차트입니다. 예, 이건 하락하려고 그린 차트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상승하려고 그린 차트예요. 근데 문제는 상승하지 못하고 내릴 경우엔 급락이 와요. 오케이? 예? 이 차트는 나스닥이 2022년 8월 달에 그려놓은 차트는 기본적으로 하락하려고 그린 차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락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승하지 못하면 상승하려고 그려놓은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하면 급락이 온다고요. 자, 왜 급락이 오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2022년 1월 달에 월봉은 상승하려고 그려놓은 차트인데 상승 못하니까 저렇게 박살났다고요. 거꾸로 갔죠. 거꾸로 가는 게 단순하게 조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 깨고 쏟아진다니까요. 저가를 깨고 쏟아져요. 이 얘기는 나스닥도 똑같다고요. 이거 못 오르면 이번 달 저가 깨고 쏟아질 거예요. 왜? 이건 저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려놓고는 저가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승하거나 폭락하거나, 예? 얍삽하게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구조는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폭락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불복이에요. 왜? 하단선이 강하지 않아요. 하단선이 강하지 않다라는 거는 그다지 의지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제가 왜 나스닥 지수를 보여드렸는지 이해되세요? 예? 국장을 보면 메시지가 다르다고요. 제가 지금 국장을 안 보여드렸잖아요. 국내 차트를 보여드리면 전혀 다른 해석을 제가 해야 돼요. 전혀 다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해외는 다르다고. 제가 국장을 해석해야 되는 입장과 해외를 해석해야 되는 입장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걸 미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국장만 그냥 보여드리고 끝냈지. 근데 지금은 해외 차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뭐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냐면 필와라님이 나스닥 비트는 연일 폭등 중이라고 했어요. 예, 2021년 12월 달에도 그랬어요.
그쵸? 2021년 12월 달에도 연일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여기도 올랐듯이 여기도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달이 올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꼭 오른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랐다고 해서 계속 오른다라는 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올랐기 때문에 다음도 또 오를 거라는 가정은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올랐잖아요. 예, 근데 폭락해요. 응? 자, 2022년 1월 달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거 패스할게요. 제가 왜 환율을 보여드렸는지 이해되세요? 왜 환율을 보여드렸을까요? 환율은 오를 거잖아요. 네? 환율은 오르려고 차트를 그렸잖아요. 그 얘기는 나스닥이 위로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나스닥은 오르지 않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갈 수도 있죠. 환율이 오르면 얘는 밑으로 갈 거예요. 네. 얘는 밑으로 가면 저가 깨진다니까요. 그쵸? 감안하세요. 자, 요번에는 다우를 보겠습니다. 다우. 어? 다우도 똑같네? 다우도 똑같아요. 어라? 다우의 차트도 나스닥과 별반 다르지 않네요. 예, 시가까지 열어놨죠? 이번 달 시가까지는 열어놨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건 막을 생각 없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막을 생각이 없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위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거 위로 갈 거니까 믿고 매수의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위 아래 다 열렸다고. 상방만 볼 것도 아니고 하방만 볼 것도 아니고 양쪽을 다 열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양쪽을 다 열고 보시라고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요. 오를 수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왜 나스닥은 전고를 넘었는데 다우는 전고를 안 넘었을까? 나스닥은 전고를 넘었어요. 근데 다우는 안 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0구간이에요. 그죠? 다우는 여기가 0구간이고 나스닥은 여기가 1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전고를 넘어도 고가 투자 심도가 상승하지 않아요. 계속 하락입니다. 그런데 다우지수는 전고를 넘으면 고가 투자 심도가 들리죠. 그러니까 횡보한 거예요. 자, 결국에는 고가 투자 심도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계속 내려갈 거예요. 자, 다우는 4개월 동안 더 내려갈 거고 나스닥은 앞으로 2달 동안 더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갈 거예요. 아직 상방이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올라가지 못하면 주저앉는다는 얘기죠. 계속 올라가지 못하면 상승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영구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못하면 쏟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상방을 본다라는 거는 짜잘짜잘하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쭉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못 돌아갈 거면 안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가 설명드렸죠? 환율은 내려가기 힘들다. 예. 미국 증시는 월봉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겼다. 자, 나스닥의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단선이 여기 있고 상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하단선 이건 다 쓴 거예요. 이건 쓴 거고 안 쓴 건 여기 있어요. 11,800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주봉에 강한 하단선이 하나 남았어요. 하나. 오케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강한 하단선은 하나 남았다고요. 주봉에 하나 남았습니다. 얘 만나는 날 끝나는 거예요. 예. 주봉에 만들어져 있는 이 PTO 하단선 만나면 주봉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만나는지 보세요. 이걸 언제 만나는지 보시고 이거 만난 다음 주는 내려가는 거예요. 예? 요 PTO 하단선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 주가 됐을 때는 아래로 열립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아래가 열리면 월봉은 이번 달 저가까지 열렸잖아요.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주봉에서 TO 하단선을 죽이는 음봉이 하나 떴다라는 건 이번 달 저가까지 가겠다라는 거를 공표하는 거예요. 주봉은 일주 정도 더 버틸 수 있는 버퍼가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는 상방이기 때문에 주봉은 아직 위로 가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주봉은 위로 가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이 위로 가려는 한 상방이에요. 인정. 그런데 주봉이 가다가 나가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주봉이 상방을 포기하는 순간이 월봉이 하방을 여는 거예요. 월봉이 하방을 열면 이번 달 저가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주봉만 잘 보세요. 네. 주봉이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마감하는 상황이 오면 이거 호재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8월 1주, 2주, 3주, 4주 빼고 5주, 9월 1주, 9월 2주, 9월 3주, 9월 4주, 10월 1주 여기까지 싹 다 하락에 유리해요. 예, 8월 3, 4주 빼고는 다 하락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고가 낮추거나 저가 낮추면 하락 시작입니다. 고가 낮추거나 저가 낮추면 하락 시작이에요. 하락 시작하면 언제까지 간다? 10월 첫 번째 주까지. 예? 8월 첫 번째 주든 두 번째 주든 고가 낮추고 저가 낮추잖아요. 그러면 10월 첫 번째 주까지 하락 우세가 됩니다. 최악은 어떤 흐름이냐? 예, 다음 주에 고가 높이고 저가 높이고 종가만 하락하는 거예요. 예,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면 10월 2주까지 하락해요. 다음 주에 고가를 높이고 저가를 높였는데 종가만 하락시켰어. 얍삽하게. 예, 그러면 8월 2주부터 아래가 열린단 말이에요. 8월 2주에 아래가 열리는데 문제는 아래가 열려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이고 단기간에 하락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10월 두 번째 주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국 증시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건 테슬라. 자, 우와, 891불. 진짜 좋죠? 예.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영구간이 없어요. 영구간이 없습니다. 최대 1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종가 한번 하락하면 여기 깨지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하단선 어디 있어요? 네. 하단선 여기 있죠? 상단선은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하단선 없네! 하단선 없죠? 이 구조는 뭐랑 똑같아요?
2018년 10월 달에 코스피 200 지수, 2022년 1월 달에 코스피 200 지수, 2022년 8월 달에 나스닥 지수랑 차트가 똑같죠. 테슬라가 똑같다고요. 오케이? 근데 얘는 연구관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종가 하락하면 얘는 여기까지 떨어져요. 여기. 테슬라가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6월달 종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스닥도 죽겠죠? 테슬라가 죽으면 나스닥도 죽을 거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간다? 얘는 최저가 모드거든. 얘는 최저가 모드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럼 어디를 깨야 돼요? 여기잖아요. 539.49. 여기가 깨져야 된다고요, 여기. 이해되셨죠? 여기 딱 볼린저 밴드 24 하단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 핵심이 뭐예요? 테슬라. 8월 달에 핵심 종목은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하락하면 이해되셨죠? 네. 얘는 종가 한 번만 하락해도 673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테슬라가 하락하면 나스닥도 하락할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하락하면 6월달 종가 아래로 쳐박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중간에 서는 거 없어요. 같이 쳐박을 거라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648을 붕괴하면 538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전봉 저가를 붕괴하면 장대 음봉의 형태가 그려진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연결이 되셨죠? 2018년 10월 달에 월봉, 2022년 1월 달에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 2022년 8월 달에 나스닥 월봉, 2022년 8월 달에 테슬라의 월봉 구조는 다 똑같다. 위로 간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아래로 방향을 정하면 폭락이다. 됐죠? 이해되셨죠? 자, 테슬라가 하락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칠까요? 테슬라가 하락을 하게 될 경우 영향을 미치는 두 섹터가 있죠. 하나가 자동차, 다른 하나는 배터리죠. 그죠? 자동차와 배터리는 테슬라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하락하면 현대차, 기아 두 종목이 작살나겠죠. 물론 현대모비스도 작살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타격을 입겠죠. 아니구나. LG화학이 아니라 LG에너지 솔루션이네요. 자, 다 이해되셨나요? 전부 다 이해되셨죠? 예? 제가 설명하는 내용 다 이해되셨죠? 테슬라 작살나면 나스닥 작살나요. 둘이 쌍둥이에요. 나스닥 작살나면 국장도 작살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하락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 상승할 수도 있어요. 상승할 수도 있어. 난 반드시 하락할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하락도 숨겨져 있더라. 그죠? 하락도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지수 상승하니까 우와 이건 무조건 위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차트는 꼭 그렇게만 그린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폭락할 거니까 하방에 투자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테슬라의 경쟁업체가 현기인가요? 아니죠. 테슬라랑 현기랑은 경쟁이 안 되죠.
형기는 그냥 형기지. 자, 이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닷컴 버블, 예? 닷컴 버블 시절에 2000년 저점, 2000년 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예, 2000년 저점이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요게 2000년 저점이에요. 2000년 12월. 여기가 저점입니다. 그런데 2001년이 딱 되니까 저가를 딱 깼어요. 요 깬 거 보이시죠? 예? 요 깼잖아요. 요걸 딱 깼는데, 요 깨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때부터는 여기가 저항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기가 지지예요, 지지. 근데 지지를 무너뜨렸더니, 그다음부터는 저항이 됐어요. 보이세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닷컴 버블 당시의 상황입니다. 닷컴 버블이었을 때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바닥을 찍었어요. 예,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횡보를 해요. 횡보했죠? 잘 보세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1번, 그 다음에 횡보 구간이 2번, 그 다음에 급등을 하는 게 3번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내려왔죠. 예? 자, 여기서 연봉의 저점을 깨요. 근데 연봉의 저점을 깨고 나니까 그 다음엔 연봉의 저점이 저항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연봉의 저점이 저항이라고요. 저항. 그런데 저항을 맞고 내려갔는데 어디가 깨졌냐? 바닥이 깨졌어요. 이 흐름이 닷컴 버블 당시의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 횡보 구간. 두 번째, 전년 저점 붕괴. 그 다음에 전년 저점이 상단선이 저항이 되더라. 그리고 밑으로 빠지면 바닥을 깨더라. 이런 얘기죠. 예, 이게 닷컴 당시의 교훈이에요. 교훈. 자, 그러면 시간이 흘러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흘러서 잘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바닥을 찍었어요. 그죠?
상승하죠 1번, 횡보하죠 2번, 예, 쭉 가서 고점 찍어서 3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횡보부분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요게 작년 저점이에요. 자, 밑으로 붕괴했죠.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예, 여기 요 라인이 저항이라고요. 요게 12,397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12,390.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밀리면 어디로 간다고? 바닥으로 간다고. 이게 닷컴 시나리오예요. 닷컴 버블 시나리오로 간다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얻어 터지는 자리가 어디라고? 12,397. 그래서 제가 이 지수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쵸? 제가 이 지수를 떠든 게 1년이 넘어요. 1년 훨씬 넘습니다. 이거 12,397 갈 거니까 SQQQ 사라 그랬죠. 12,397을 갈 거니까 SQQQ를 사라. 네. 갈 거다. 근데 12,397을 가면 그 밑에서는 SQQQ 사면 안 되죠. 예? 12,397을 간다 그랬지. 가고 나서 더 빠진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근데 가면 이렇게 돌아온다고요. 이렇게 돌아와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닷컴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12,397을 깨고 나서 그 밑에서 SQQ를 홀라당 딱 팔아먹었잖아요. 예,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안 사죠. 그리고 안 사. 자, 이게 닷컴 버블의 시나리오라면 지금이 고점입니다. 지금이 닷컴 버블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가져가는 흐름이라면 지금이 고점이에요. 12,397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일 확률이 높아요. 이게 닷컴 버블의 시나리오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제 생각은 100% 틀린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닷컴 버블의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흐름이라면 지금이 딱 고점이에요. 그러면 위로 갈 공간이 없다면 밑으로 가겠죠? 밑으로 간다면 어디까지 가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상상력에 맡깁니다. 12,397이 상단선의 역할, 즉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밑으로는 열리죠. 그리고 이번 달에 저가를 붕괴하면 답이 없어요. 10월 달까지, 10월 두 번째 주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면 10월 두 번째 주 정도는 가야 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악재는 지그들이 만들겠죠. 예. 자, CPI도 호재죠. 그죠? CPI도 호재고, 금리 인상도 호재고, 심지어 GDP도 호재예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사망해도 호재일 겁니다. 악재는 없어요. 지금 미국 시장에는 악재라고는 없습니다. 다 호재예요. 전부 다 호재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말 차트는 그렇게 그렸는지. 저는 차트는 거꾸로 그려놨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 저는 거꾸로 그려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오르려고 그린 차트는 이따구로 안 그린다고요. 정말로 올리고 싶은 차트였다면 이따구로는 안 그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복선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오르는
케이스만 만들어 놓은 차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떨어질 거니까 고버스 사고 SQQQ를 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아래 위 모두 확률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잖아요? 내일 밤에 SQQQ 조금만 사보려고요. 내일 밤에 풀이장 열리면 SQQQ를 조금만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네. 그냥 제 생각이에요. 복불복이잖아요. 복불복. 한번 담아보려고요. 조금만. 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로또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도 어쩌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내려가면 엄청 크잖아요. 지금 내려갈 공간은 되게 크거든요. 올라갈 공간보다 내려갈 공간이 지금 월봉에서는 훨씬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작살날 금액보다 벌 돈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돈 바꿔서 조금만 사볼게요. 자, 이제 미국 증시 얘기는 다 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 전부 다 했습니다. 이제 국장으로 갈게요. 한 400만원만 사보려고요. 예. 제가 지금, 스큐 사가지고 500만원 벌었는데, 한 400만. 400만원 정도만 한 묻어나 보려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묻어나 보고, 예. 냅둬 보려고요. 날려도 하는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냥 제 입장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분석을 하면서, 어쨌든 하락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꺼낸 만큼 한 400만 사볼게요. 그러면 제 의지는 그만큼은 표현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스큐 사면서도 사라고 권유한 적은 있어요. 제가 처물려 있으면서도 야 이건 너무하다 생각이 들어서 사보시라고 한 거였거든요. 네. 지금도 이 정도면 사실 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물리더라도 잘하면 오지 않을까. 한 주 물린다고 해도 1, 2주 안에는 잘하면 돌아올 만한 그런 상황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 400 정도 사서 반토막 나봐야 200만원 손실이잖아요. 200만원 손실 나도 손실 난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장, 지금 10시거든요? 빨리빨리 넘어갈까요? 이제 국장은 특이하게 할 얘기가 없어요. 자, 보세요. 매도는 어디예요? 매도는 상단선이죠. 상단선.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수익 내서 마이크 좀 좋은 걸로 바꾸시면, 이거 마이크 좋은 거예요. 이거 마이크 엄청 좋은 건데? 지금 들리는 게 뭐냐면 제가 세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마이크 세팅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라 그러지? 증폭. 증폭을 잘못 해놔가지고 들리시는 게 별로인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신경을 써볼게요. 제가 쓰는 마이크는 로데입니다. 로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 마이크는 로데 거예요. 일반적인 마이크 중에서 거의 최상위급이에요. 좋은 마이크입니다. 예. 마이크 볼륨 좀 줄일까요? 마이크 볼륨이 어딨지? 예, 조금 줄였습니다. 예. 이거 전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소리가 너무 작다고 하셔가지고, 예, 작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그때 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색하다가, 마이크 중에 좀 비싼 거, 로데. 오덴 말고요 로데. 예, 그러니까 송호성님, 마이크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세팅을 개판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제로테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세팅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음악적 재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세팅 값을 바꿔볼게요. 마이크는 좋습니다. 제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마이크 가격으로 한 26만원, 7만원 정도 하거든요? 마이크 값만? 네.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 거죠. 자, 캡처 떠서, 자, 매도는 상단선이고, 매수는 하단선이잖아요. 이 기본적인 개념이라고요. 근데 여기 하단선 없어. 하단선 없죠? 근데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요.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상단선 찍은 거예요. 그죠? 지금 이번 달에 겁나게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딱 상단선까지 온 거라고요. 여기까지 온다라는 건 알고 계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야간 선물이 0.9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 띵글에 예측 기능이 있죠? 띵글에 예측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다 그려볼 수 있어요. 자, 1% 올리겠습니다. 자, 1% 올렸더니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8월달이에요. 네. 8월달 잘 보시면, 자, 보세요. 상단선 1번, 상단선 2번, 상단선 3번, 상단선 4번, 상단선 5번, 상단선 6번. 몇 개 있어요? 6개 있습니다. 6개. 매도가가 6개가 존재해요. 예. 무슨 돌침대는 별이 5개인데, 지금 8월 달에 상단선은 총 6개예요. 자, 상단선 1번은 파랭이, 2번도 파랭이, 3번은 빨갱이, 4번은 빨갱이, 5번은 파랭이, 6번은 빨갱이죠. 예. 그래서 빨간색 3개, 파란색 3개예요. 상단선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군은 지금 다 출동한 거예요. 예, 다 출동해요. 그쵸? 요 매도군, 예, 매도국에 유비군에 다 출동했어요. 그래서 자, 관우, 장비, 조자룡, 황충, 마초, 그리고 제갈량까지, 네, 6명 다 출동이에요. 네, 8월달에 끝장을 보겠다는 거죠. 다 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르려고 그린 차트다? 라고 보기 어려워요. 네, 위에
다 내려왔어요, 지금. 야, 한판 해. 자, 관우를 죽이면 장비가 나오고, 장비를 죽이면 조자룡이 나오고, 조자룡을 죽이면 황충이 나오고, 황충을 죽이면 마초가 나와요. 근데 맨 꼭대기에 상일이 제갈량이죠. 그럼 제갈량이 계속 정보 주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단선 여기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 달에 싸웠어요. 그쵸?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우도는 7월 달에 싸운 뒤에 8월 달에 또 싸워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군사구조로 보면 유비군은 6명의 군대를 그죠? 다 내보내는 격이고, 조조는 7월 달에 싸웠던 하우돈을 또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게 8월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요. 자, 여기 위로 매도죠. 여기가 매도 라인이에요. 이 위로는 다 매도입니다. 요 밑으로 매수예요.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만 감안하시면 돼요. 매수자와 매도자의 위치가 다르다. 자, 매도가 최초로 가능한 가격은 T3이니까 327이요. 자, 327 위로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 밑은 없다. 자, 관우, 장비, 조자룡까지만 싸운다고 하면 어디까지냐? T5까지입니다. 332.67. 예. 그러니까 327에서 332.67 사이가 유비군의 주력군의 위치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처음에 뭐 보여드렸어요? 환율을 보여드렸잖아요. 환율 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 같은 구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수 차트로 봤을 때는 올라갈 공간이 꽤 있어 보이는데 환율은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해보세요. 환율하고 다르다고. 지수랑 환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환율과 나스닥과 테슬라는 비슷한데 국장의 차트가 달라요. 그래서 유심히 보세요. 자, 하단선은 어디 있다? P3 316.3. 자, 본인이 상방을 보시는 분은 316.3 이하로 갔을 때 이번 달 저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27 넘어간다고 해서 매수 전략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주봉을 보면 거꾸로예요. 주봉을 봤더니 조조군의 주력 부대가 다 주봉에 붙어 있어요. 올봉에는 유비군이 다 붙어 있고 주봉에는 조조군이 다 붙어 있어요. 자, 여기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1.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 관우가 있죠. 여기는 하우돈, 하후연, 쭉쭉쭉쭉쭉쭉. 여기 사마이까지 다 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봉에는 조조군이 다 투입됐고 올봉에는 유비군이 다 투입되어 있어요.
자, 유비군은 이번 달 고가 아래에는 없어요. 유비군은 이번 달 고가 아래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매도를 보시는 분은 이번 달 고가 아래에서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거기 다 조조군 땅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이번 달 고가 아래는 다 조조군 땅이라고. 그러니까 내린다고 매도 덥석 물었다가 조조군한테 박살납니다. 예. 이번 달 고가를 넘어야 매도를 하실 수 있다고요. 자, 여기 저가.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조조군은 후퇴할 거예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조조군은 후퇴합니다. 근데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못하면 조조군은 계속 전진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만 그러느냐? 아니요. 다음 주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상방을 보시는 분은 주봉을 보세요. 상방을 보시는 분은 주봉을 보시고 이번 주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사세요. 환율 무시하시고 사세요. 그런데 저가가 무너지면 환율이 맞는 거예요. 주봉상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환율이 맞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월봉을 보면 매수 못해. 월봉을 보고는 매수 못한다고요. 왜? 316점 그 밑에만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을 가지고는 매수 공략을 할 수 없으니까 월봉을 보고는 매도 공략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번 달 고가 위에서. 그런데 주봉으로 봤을 땐 매도를 못해. 왜? 밑에 다 조조군이 있거든. 그러니까 매수를 할 거면 주봉을 보고 매도를 할 거면 월봉을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월봉이 이길지 주봉이 이길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주봉의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월봉이 이긴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하방을 키우시고요.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아직 조조군이 주봉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상방은 계속되는 겁니다. 자, 환율은 이거랑 다르다 그랬죠? 환율은 오를 거라고. 환율은 오를 거기 때문에 지수는 빠져야 정상이에요. 환율은 오를 거고 지수는 빠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진다라는 거는 이번 주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고, 이번 주 저가가 깨진다는 얘기는 환율대로 차트가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월봉을 제끼고 주봉상 이번 주 저가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 그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 일봉이요. 일봉은 상방입니다. 일봉은 상방이에요. 일봉은 위를 봐요. 됐죠? 일봉은 위를 봅니다. 그러니까 일봉 보고는 매도 못해요. 일봉 보고는 매도 못해요. 그러니까 월봉 보고 매도를 하시든지 주봉 보고 매수를 하시든지 결정만 하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없다. 자, 선물 324.40. 자, 매도가 가능한 최초는 T3이거든요. T3이라 327.05입니다. 동일하죠. 예. 선물 기준으로 327.05 위가 매도예요. 예. 327.05 위고 T5
그러니까 장비까지 다 있는 자리까지 보면 T5가 어디 있냐면 332.60입니다. 예. 그러니까 8월 달에 매도를 본다면 요 섹터 안에서 매도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단선의 위치는 P3이니까 예, 316.91입니다. 예. 그럼 동일하게 316.91이 오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봉의 하단선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잘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 지금 상태에서 하단선의 위치는 얼마냐? T3 322.89예요. 예. 그러니까 주봉을 활용해서 322.89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의 영역을 매수로 공략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주봉을 포기하고 316.92 이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든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주봉상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방에 불리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오, 벌써 10시 21분입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자, 일봉은 상방이 유리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달 고가는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트 그려놓고 이번 달 고가 넘지 않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넘지 않을까.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가서 곧버스. 예, 곧버스인데 월봉. 월봉인데 시초가를 얼마를 해야 되냐면 0.6%를 빼야 되거든요. 0.6% 빼면 계산기가 어디 갔나? 계산기를 다시 켜겠습니다. 자, 2,995원, 2,995원에다가 곱하기 0.994를 곱하면 2,975원. 그러면 여기가 2,975원이에요. 2,975원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매수가는 대충 여기서부터니까 T3 2,920원? 네, 2,920원에서 T5 2,830원. 그 사이가 매수장형이고요. 목표가는 P3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3,175원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봉. 네, 주봉은 지금 상단선이 3,01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3,010원 위로는 매수를 못하고, 매수하고 싶으면 하단선을 공략하셔야 되니까 2,890원 정도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를 공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일봉은 택도 없습니다. 일봉은 양봉 하나 확인하시면 돼요. 매트릭스는 좋기 때문에 양봉 하나만 잘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타이거. 타이거는 3,135원이니까 3,135원에다가 곱하기 0.994 하면 3,115원입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에 3,115원을 적용할게요. 이렇게 적용하면 매수가가 T3부터니까 3,055원에서 T5까지니까 2,960원까지가 매수 영역이고요. 목표가는 P3이니까 3,320원까지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봉. 목표가는 T3이니까 3,145원 위로는 매수 안 하셔야 되고, 매수를 하고 싶으면 3,030원 아래를 노리시면 되고요. 예, 일봉은 답 없죠. 일봉은 답 없습니다. 예, 일봉은 월요일날 답이 없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돈까지 해야죠. 돈까지 다 하면 끝이니까.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리고 가자고요. 그래야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시겠죠? 자, 지금 돈이요. 선물은 2105억 원 남았습니다. 2105억 원 순매수로. 그 얘기는 바닥에서 24포 정도 올라왔는데, 23포죠? 23포 정도 올라왔는데, 갭불 선물 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선물을 누적한 게 없어요. 그래서 상승의 힘이 강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돼서 올라왔으면 선물을 청산하지 않고 계속 선물을 살 확률이 높은데, 이건 뭐 2105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물을 매수하면 상방, 선물을 매도로 바꾸면 하방으로 전환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됐죠? 예? 다시 선물을 계속 매수하면 상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선물을 2천억 이상 매도해. 아니면 누적된 것만큼 매도해. 그러면 상방을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방을 끝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5천억 이상 매도했다. 그럼 상방 아니란 얘기예요. 하방으로 방향 바꾸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이 2조 3,215억의 현물을 샀습니다. 우와, 진짜 많이 샀어.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상방이야. 외국인은 9,061억을 매도했어요. 맞는 얘기, 무조건 상방이에요. 그러면 6월달부터는 어떻게 됐을까? 6월 1일부터 보자고요. 그러면 개인은 3조 6천억을 사고 있고 외국인은 3조 2천억을 팔고 있어요. 누적으로 봤을 땐 무의미하죠? 지금 현재의 누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개인은 현물을 판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현물을 많이 산 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7월 달에 올리고 싶어서 현물을 2조 원대를 산 거예요. 8월 달에 안 사면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7월 달에는 외국인이 현물을 샀으니까 상방이라고요. 8월 달에도 현물을 사야 상방이라고. 8월 달에 현물 팔면 하방이라고요. 왜? 누적으로는 하방이기 때문에, 네. 7월 달에 매수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방향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자, 이제 만기를 기준으로 옵션을 보겠습니다. 네, 옵션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콜. 그리고 여기는 미니 콜. 자, 콜을 잘 보세요. 개인은 99억 매수, 외국인은 61억 매수, 증권은 146억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상방, 외국인 상방, 금투 하방이에요. 자, 미니로 보면 개인은 없고 외국인은 114억 매도고 금융투자는 114억 매수죠. 그러면 개인은 99억을 그대로 매수로 들고 있고 외국인은 콜을 61억 샀지만 미니는 114억을 팔았기 때문에 하방이죠. 콜 누적 하방입니다. 상방 아니에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146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하방 같지만 밑에 114억을 매수했으니까 상방이죠. 둘이 더해서 털면 30억 정도 하방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면 개인은 상방, 외국인은 콜 하방입니다. 콜 하방이에요. 한 50억 정도 하방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30억 정도 하방이에요. 자, 콜은 개인만 상방 보고 있어요. 풋을 보겠습니다. 자, 개인은 276억 매도, 외국인은 164억 매수, 금투는 235억 매수입니다. 미니를 봤더니 외국인은 23억 매수, 금투는 19억 매도예요. 그 얘기는 외국인 금투가 들고 있는 235억 다 하방인 거예요. 왜? 미니는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 보유한 164억의 풋도 미니로 봤을 때 매수기 때문에 하방이에요. 따라서 개인은 풋 상방, 외국인 풋
하방, 금투도 풋 하방이에요. 그러면 외국인과 금투는 상방이 없어요. 상방 없죠? 돈으로만 딱 보면 상방이 없어요. 상방을 보는 건 개인뿐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은 하방을 보고 있다요.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파생은 하방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방 보고 있다고요. 상방 아니라고요. 외국인이 현물만 사고 있지 옵션은 하방이라고요. 금투도 옵션이 하방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매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하면 현물 따라 상방이지만 선물을 매도하면 옵션 따라 하방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로 바꿔서 옵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그죠? 나스닥 지수가 내린다는 이야기고, 나스닥 지수가 내린다는 얘기는 테슬라가 내린다는 얘기고, 테슬라가 내린다는 얘기는 이번 달 저가 깬다는 얘기고, 그죠? 이번 달 저가를 깨면 나스닥 지수도 이번 달 저가를 깰 건데 2022년 1월 달에 2018년 10월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깬 봉은 장대 음봉으로 쳐박았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옵션은 외국인과 기관이 다 하방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이 매수로 버티느냐 매도로 돌리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제가 월봉 차트는 매도에 유리하고 주봉 차트는 매수에 유리합니다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돈은 아래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돈은 아래를 보고 있다고. 차트는 주봉은 상방을 보고 월봉은 하방을 보고 있지만 돈은 파생은 아래를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돈이랑 차트랑 달라요, 지금. 돈이랑 차트랑 다르게 그려놨다고요. 그러니까 와 지금 올라가니까 끝내준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미국 차트도 그런데. 그쵸? 지금 미국 차트도 이상하게 그려놨잖아요. 자, 이번에 보실 건 뭐냐? 이번에 보실 거는 옵션 포지션이에요. 옵션 포지션은 추정치입니다.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 거예요. 저도 이거 재미삼아만 설명하지 이대로 간다는 얘기 못합니다. 이건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금융투자, 증권의 포지션입니다. 예. 위로 가면 깡통, 아래로 가면 수익입니다. 위로 가면 깡통, 아래로 가면 수익인데 목표가가 313.50이에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증권은 313.50 아래로 가야 돈을 벌게 돼 있다고요. 위로는 없어. 위로는 수익이 없다고요. 자, 보세요. 없어. 수익 안 나. 금융투자는 상방으로는 수익이 안 나게 포지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증권은 누를 거예요. 증권은 현물도 팔아요? 옵션도 하방이야? 예. 그러니까 지금 옵션은 증권은 아래만 보고 있어요. 위가 없어요. 외국인은 위도 보고 아래도 봐요. 응? 위도 보고 아래도 본다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위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위로 가면 336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가면 336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유비군이 잔뜩 있어요. 그죠? 277부터 332 사이에 유비군의 장군이 3명인가 4명이 다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뚫고 갈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만약에 위로 못 뚫어. 그럼 아래로 가야 되죠? 아래로 가면 229.50 아래로 가야 돼요. 299.50 아래로 가야 외국인은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번 달 저가 깬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하락으로 방향을 튼다는 얘기는 이번 달 저가를 깬다는 얘기예요. 이번 달 저가가 300이거든요. 근데 자기네 포지션은 300보다 낮아. 그럼 깨야지. 그 얘기는 나스닥, 테슬라 급락한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하방 포지션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는 테슬라, 나스닥 폭락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마지막 개인. 개인은 위로 가면 끄떡 없어요. 위로 가면 끄떡이 없습니다. 340까지도 절대 손실 안 나요. 개인이 손실 나는 건 308 아래예요. 308 아래. 무슨 생각이 드세요? 위로 올라가면 증코는 작살나는데 개인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옵션 포지션을 봤을 때는 상방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상방은 아닌 거다. 왜? 조금만 올라도 개인이 작살나면 상방이 맞아요. 근데 아무리 올라도 개인은 작살이 안 나. 지금 323인데 340을 가도 손실이 안 난다는 얘기는 개인이 하방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위로 갔을 때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스코어로만 본다면 위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위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선물 매집은 2천억밖에 안 돼 있어요. 현물은 제로 세팅돼요. 그죠? 옵션은 개인만 상방이에요. 외국인, 증권 다 합쳐도 미니랑 옵션이랑 다 합쳐도 사방이에요. 그래서 상방은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다. 상방은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가기는 어렵다. 제 입장. 상방은 일시적으로 올 수 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어쩌면 상방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상방의 유지가 개인을 하방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없다면 위로는 제한적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봉상 이번 주 저가 안 깨지면 사라.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진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선물을 산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이번 주 저가를 지키거든 현물 보시라. 하지만 이번 주 저가 깨지면 그때부턴 현물에서 손 떼라. 수익이면 줄이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투입하지 말고 그렇게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하방을 보시는 분은 이번 달 고가를 넘어야 유비의 주력군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괜히 투입했다가 조 터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일봉이 고점을 낮추는 날이 하방 공략하셔야 할 날이에요. 일봉이 고점을 낮춰야 돼요. 일봉이 고점을 낮춰야 되고, 두 번째, 외국인이 선물 다 털어야 됩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선물을 다 털어줘야 옵션으로 먹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 선물을 완전히 매수를 싹 다 정리해야 가지고 있는 하방 옵션을 가지고 수익을 취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잘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야죠. 우리 맨날 수다 떠는 방이 있으니까요. 그 방으로 놀러 오시면 됩니다. 놀러 오시면 돼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고요. 광고하시는 분들 못 들어오게 참여 코드가 있다는 점만 감안하시면 되고, 일단 저는 내일
저기 살게요. SQQQ. SOXS는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예. 너무 난리를 치니까 그거는 못 사겠고, 내일 SQQQ만 한 400만원 정도만 사보고, 일단 담아놓고 계좌를 닫겠습니다. 예. 제 스타일이에요. 안 봐요. 예. 안 봅니다. 예, 안 봐요. 손실 났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안 봐요. 저 1년 동안 안 봤어요. 예. 작년에 그 SQQQ랑 그 다음에 삭스 물려가지고 1년 동안 개고생했습니다. 그래, 안 봤어요. 건강에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손실 안 났으니까 이번에도 작살 나더라도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겠습니다. 제로테님, 제가 그게 약해요. 그래서 저희 방이에요. 저희 방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공유해 주세요. 차트 분석 외에 이슈 분석은 안 하시나요? 이슈 분석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분들이 막 자료를 모아다가 서로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싹 보고 힌트를 얻어요. 그런 자료 다 공유해 주십니다. 저희 띵글라이프라는 그 채팅방 있잖아요. 거기에 뭐 온갖 정보들 다 긁어다 주세요. 그러니까 긁어다 주시고 모르면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그분들이 다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런 뜻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 이제 대충 감을 잡는 거죠. 저건 저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 영역이 아니라는 거고요. 제 영역이 아니어도 저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이 다 있으셔서 다 서로 공유하고 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